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집주인 한 명 때문에 뭐 수십 명이 길거리로 내앉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이 세입자분들이 집주인에게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자 집주인이 오히려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으면은 이 고소 취소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원래 돌려줘야 되는 그럼 거잖아요. 당연하죠. 거죠. 네네. 왜 협박했대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얼마나 네.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건 찬찬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대출로 1억 원을 받아서 약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 달 뒤에 집주인이 갑자기 전입 신고를 빼라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입신고를 왜 빼달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 이거 보증금 받기 전에 안 그거 되지. 빼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요. 네. 세입자가 이제 전입 신고를 빼기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당신이 전입 신고를 빼지 않으면은 전셋집을 빼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무섭겠다. 그리고 집주인은 전입 신고를 이분이 빼자 몰래 이 집을 신탁회사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다른 8가구의 세입자들도 같은 형식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탁회사가 나와요, 지금 신탁회사. 네. 그러면 신탁회사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전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신탁회사가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가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단 거주 그런 상황으로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신탁회사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탁이라는 거는요. 일단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신탁회사에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을 하는데 주로 그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거나 아니면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얻거나 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회사에서는 그 유지 관리 또는 임대를 해서 이제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서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임대 계약할 때 뭐 근저당하고 다 확인하잖아요. 네. 깨끗하게 돼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 세입자들이 맞아. 들어왔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낯선 단어가 하나 떴어요. 뭐죠? 신탁, 수탁자가 공공신탁회사. 이게 사실 문제가 됐는데 집주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내가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탁회사에 맡겨두면 나중에 뭐 압류나 가압류 들어도 별 문제 없다. 그걸 믿고 세입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주로 우리가 등기부에서 근저당이나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꼼꼼하게 따지는 네.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요. 신탁이라는 게 들어있으면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집주인은 오히려 더 안심하셔도 된다. 내가 실제 소유자고 이 부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신탁 맡긴 것이다.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신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신탁회사하고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 중에서 신탁회사가 임대인 그 집주인에게 이걸 체결하게 해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을 전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집주인이 체결을 해놓고서 신탁회사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세입자가 아예 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것입니다.